저희가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거를 알면 그래도 처음 들어가시거나 많이 들어가 보지 못하신 분들은 좀 이 사람 좀 고수 같은데?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거예요. 안녕하세요, 공부로운 생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번 편에 이어서 철물점에서 무시를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저는 이제 공부상이고 기술자 이 두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철물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무시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도 사실 다른 반장님들에 비해서 나이대가 어리기 때문에 고민을 해요. 철물점 이러고 가도 아무리 작업자처럼 하고 가도 약간 무시당할까봐 혼자 이렇게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제가 하는 행동들 약간 보여드릴게요. 저희가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거를 알면 그래도 처음 들어가시거나 많이 들어가 보지 못하신 분들은 좀 이 사람 좀 고수 같은데?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거예요.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들어갈 때 큰 목소리로 낸다. 주눅 들지 마세요. 일단 들어가면 자신 있게 뭐 핸드폰을 보면서 가듯 막 하세요. 가서 이 사장님 이거 있어요? 이런 식으로 말 이렇게 하면 돼요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액션 딱 첫 액션. 그게 좋다. 그러니까 들어갈 때 이렇게 막 쭈뼛쭈뼛 딸랑딸랑 들어가지 말고 핸드폰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거나 좀 당당하게 이렇게 좀 들어가세요. 그 다음에 목소리는 좀 소리를 크게 내야 됩니다. 맞아. 저도 액센트가 보면은 사장님 이거 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. 강조 이렇게 간단 말이죠. 왜냐하면 목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는 게 현장은 이제 소리가 소음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큰 소리로 대화할 수밖에 없거든요. 좀 목소리를 조금 크게 자신감 있게 내야지 이제 좀 약간 프로 같아 보일까나? 까나? 그래서 우선은 목소리를 크게 낸다가 중요하고요. 두 번째, 복장입니다. 복장. 들어갔을 때 복장은 되도록이면 추레하게가 맞나? 편하게 입으세요. 그냥 뭐 삼선 추리닝 뭐 짝퉁 삼선 추리닝이나 위에 그냥 티 반팔 티 뭐 이런 거 입고 겨울에는 바람막이 막 후줄근한 거 그냥 이런 거 입고 구겨지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입고 들어가서 나 그래도 작업하다 온 사람이야 약간 요런 느낌으로 당장 이거를 가지고 현장에 갈 것처럼 입으면 돼. 아니지 당장 내가 놀이터 흙바닥에서 불러도 상관이 없을 복장이면 돼요. 딱 그게 제일 좋아요. 이게 이런 공구시장이나 뿐만 아니라 동대문 시장도 그래요. 동대문 맞아요. 시장도 그 후줄근하게 입고 가래요. 그래야지 도매상인 줄 안다고. 그 데프콘의 명언 있잖아요. 그래서 복장은 좀 후줄근하게 입고 간다. 근데 무작정 막 나는 진짜 거적대기 걸레 같은 거 입고 다니지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돈 줘요. 세 번째, 주문을 할 때 단위가 있잖아요. 다 떼고 말해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자를 사러 갔어. 저희가 이거 판자를 하는데 두께는 2mm고요. 가로는 300mm고 세로는 400mm 주세요.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2에 300에 400 주세요.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. 뭐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.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자재들이 사이즈 치수가 다 있잖아요.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직경 50짜리, 50mm짜리, 50파이짜리 파이프가 뭐 PVC 관을 사러 갔다 50짜리 파이프 하나 줘요. 뭐 이런 식으로. 아까 말했던 판재 같은 경우는 2T인데 그 300에 400으로 절단해서 팔아요? 그냥 이런 식으로. 약간 되게 편하게 얘기해야 돼요. 그런 식으로. 마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습관이 된 듯이. 익숙하다는 듯이. 익숙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무시를 안 당한다. 그쵸. 얘는 좀 많이 시켜봤구나.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약간 언어의 거침이 좀 있어야 돼요. 이게 약간 아까 말했던 뭐 들어갈 때 이거 사장님 이게 이제 저도 생활에서 이제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생활에서 나온 거긴 한데 이게 막 너무 전문적인 척 할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. 그래서 제품 같은 것들을 만약 말은 못하겠어요. 못하겠고 나는 앞에 이렇게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사진 같은 거나 가져가서 이런 거 주세요.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다 단번에 알아듣습니다. 대신에 배경화면 바꿔야 돼요. 배경 물론 막 꽃 사진 이런 걸로 꽃에 행복한 하루 이런 거 붙어 있는 걸로 명언 글귀 적혀 그런 거 잘못 넘기는 척 하면서 이렇게 뭐 이 네 번째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론을 내자면 그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편하다. 자, 그럼 다섯 번째 마지막은 뭘까요?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작업할 거에 수리부속이나 뭐나 이렇게 기존에 달려있던 거 있죠. 교체하는 작업을 할 때 이럴 때는 들고 가세요. 꼭 들고 가고 파이프 같은 거 연결한다 그러면 파이프 조금만 자르세요. 뭐 한 1cm, 2cm 잘라가지고 가져가세요. 맞나 안 맞나 꼭 확인하고 오셔야 돼요. 그 샘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샘플이 있어야 돼요. 저도 이제 그 거래처나 이런 쪽한테
사장님한테 뭐 요청을 받거나 그렇게 할 때 샘플을 꼭 들고 가요. 그래서 샘플을 들고 가서 전문 쪽 공구상가인데 가가지고 물어봐요. 이게 직접 봐야지 바로 나오는 거예요. 뭐 사진도 좋긴 한데 사진으로 못 보여준다면 직접 들고 가는 게 좋다. 그래야지 이제 깔끔하게 끝난다. 그래서 실제로 들고 가지 못할 상황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이라도 잘라가거나 치수를 재가세요. 예를 들어 파이프, 그 나무 각재 같은 경우는 뭐 20에 40에 뭐 이제 2바이나 뭐 30에 60 뭐 이런 게 다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재서 그려가면 제일 좋고, 정 안 될 때 샘플을 구할 수 없을 때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6번째 마지막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.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야. 업체의 의사 결정권자인 척하라. 이게 뭐냐면 이제 개인이 들어가서 개인이 필요한 걸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마치 어떤 조직의 어떤 사람으로서 이거를 대표해서 사러 와서 그렇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. 한 조직에서 사는 것처럼. 그러니까 약간 연기를 하는 거죠. 전화 한 척하면서 김 소장님 이거 50짜리 반생 이상 하면 되나? 아 알았어요 막 이런 식으로 네. 통화하는 거죠. 약간 그 효과가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협의를 해서 자재를 사는 거다.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뭐 철물을 사는 거다.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.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기간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그 지역에 그 아파트를 가요. 거기에 상주를 한단 말이죠. 그러면 결국 여기도 직접 자기네가 공수할 수도 있지만 급한 거는 근처 철물점을 이용을 해요. 그러면 결국 뭐냐, 나는 작업자들 여기로 끌고 올 수 있어.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. 살짝. 그런 느낌. 냄새를 맡게 해주는 거죠. 그러면은 아무래도 철물점 사장님도 잘해주고 하면은 작업자들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다 여기로 보내니까 물론 가까운데 찾아가는 분도 있지만 우리도 다 거래할 때 뭐 사거나 구매할 때 보면은 좀 잘해주고 이런 데 가게 되잖아요. 내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. 아, 내가 여기 회사에다 잘 얘기해서 구매할 수 있게끔 할게요. 막 아니면 저희 이거 좋으면 단체로 구매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이 사람은 좀 회사에서 전화한 거구나 이런 느낌을 줘가지고 그 실제로 좀 약간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. 어쩔 수 없어요. 이제 거래라는 껴있기 때문에. 그리고 이 꼭 전화할 때 통화하는 사람은 그 현장자 소장님, 반장님 이렇게 해야지. 이제 물건을 잘못 주면은 그 사람들은 탈로가 나니까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질이 좋고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줘서 물건을 줄 수가 있다. 맞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수전 호수라 그러죠. 네. 이거를 되게 싼 거를 사갖고 온 거예요. 빠꾸 시켰어요 저는. 이거 쓰면은 6개월 뒤에 고무사가 터진다. 좋은 거 사오시라. 막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. 그러면 6번째는 그 한 조직의 의사 결정권자인 것처럼 행동해라. 업체인 이겁니다. 것처럼 해라. 이런 느낌이죠. 이렇게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. 첫 번째,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가라. 두 번째, 복장은 편하게 입고 가라. 세 번째, 말을 할 때 단위 같은 거는 생략해라. 밀리미터, 뭐 킬로그램 이런 거 생략해라. 네 번째, 만약에 이런 얘기를 잘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사진으로 바로 보여주는 게 좋다. 다섯 번째, 만약에 사진도 없다 싶으면, 사진도 부정확하다 싶으면 아예 샘플을 들고 가가지고 보여줘라.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의 의사결정권자인 것처럼 행동해라. 그러면은 조금 더 세심하게 봐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사실 이거는 우리가 좀 재미로 표현을 한 거예요. 마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 게 되게 이제 좀 약간 막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뭐 철물점 사장님들도 요새는 굉장히 친절하십니다. 굉장히 친절도 하시고 우리가 얘기한 거 단박에 알아들으실 때도 많고 또 오히려 신규 사람이 들어올수록 아니면 초보 입문자가 들어올수록 더 자세하고 섬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요. 우리가 말한 거는 좀 재미로 들으면 되지 않을까. 초보자가 가면 같이 찾아봐 주는 경우도 있어요. 철물점 사장님이 모르지만 자기 지식 동원해서 뭐 같이 찾아봐 주고 같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좋은 분들도 많고, 그리고 요즘 철물점 사장님들도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올라와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처럼 알아봐 주시고 이런 분들, 좋은 분들 많습니다. 던질 거 다 던지고 이제 뒷수습 막 하네. 해야죠. 지금까지 공구로운 생활이었고요.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더 좋은 아이디어와 꿀팁 있으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이 또 정보를 또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공구로운 생활이었습니다. 나는 인사 안 하냐고. 그럼 모두 공생하세요. 고생하세요. 제발.